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오늘도 대한민국의 뉴스를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기풍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성현 도의원, 새해 처음으로 함께하는 한전 듀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먼저 경남 현안부터 살펴볼 텐데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첫 자유무역지역으로 50년 이상 국가 수출을 이끈 마산 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합천군 묘산면엔 1조 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양수발전소가 설립됩니다. 진주와 통영은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예산 지원 이후에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두 분의 말씀으로 직접 확인을 받고 싶네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야 이거 아직이다. 경계해야 된다. 이런 고춧가루 뿌려주실 거면 미리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듣고 싶은데 정기풍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경남에 정말 새해 들어가지고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9일 우주항공청법인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330만 도민들의 염원이라 담긴 그런 것이고 또 국가 미래에 우주 항공을 개척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서부 경남이 굉장히 침체돼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성현 도의원도 듣겠습니다. 네, 정말 수건 사업이었죠. 예. 너무 힘들었지만 통과된 거는 우주항공청 사업은 정말 축하받아야 될 일이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 예비 사업입니다. 예. 최종 그 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종 선정까지 도민들의 마음이 꼭 전달돼서 최종 선정까지 가야 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예. 네, 꼭 선정되기까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갑진년에 두 분 포함해서 경남의 정치인들이 많이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민들의 삶에 큰 힘이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진심으로 바라고요. 여야 지도부들도 아마 당연히 같은 생각이겠죠.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경남 방문 이번 주 계획이 있었는데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예, 경남 방문이 있었고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이제 부산 방문 굵직하게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금요일 경남 방문 예정이고요. 한 위원장은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 이후에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이 됐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의원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의 비판이 정말 뜨겁다.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 당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자, 이걸 두고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한 발언으로 암시가 된다 이런 해석이 많던데 한성현 도의원 듣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발언이 지금 왜 필요한 건지도 사실은 모르겠고요. 경남에 또 방문을 해서 네네네. 왜 필요한지. 네, 왜 우리 경남에 와서 이런 발언을 하시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예.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지금 쌍특검법의 하나의 우리 영부인에 대해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이지 않는가. 네, 비대위원장님답게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비를 반납한다. 이건 또 이중 처벌이 아닌가. 예.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이 얘기를 하는 자체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할 때랑은 뭔가 다르다.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확실히 차별화가 있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오늘 도당에서 한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정말 여의도 언어가 아닌 새로운 개혁의 예. 메시지를 내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경남에서 이제 또 경남 사투리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표현하시는 예를 들면은 예. 이제 우리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 행위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처음에 그 재판을 받을 당시부터 아예 세비를 다 반납을 하자. 예. 만약에 그게 법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 그렇다면은 우리 국민의힘 예. 공천 후보군한테 서약까지 다 받겠다. 이렇게 개혁 조치한 것이고요. 예. 또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일성이
본인은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은 기존의 관행을 깨트리는 그런 개혁적인 조치다,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들었으면 한다 이렇게 한 발언이기도 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송영길 전 당대표도 지금 구속돼 있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이제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예.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이런 자유로운 정당 행위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예. 지금처럼 온갖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의 방탄용으로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탄용이라고 하기에는 400번씩 300번씩 이렇게 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과연 방탄이 될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 여당은 같은 잣대를 대고서 같은 말씀을 해주시면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을 할 건데 야당에만 한해서만 이렇게 잣대를 대면서 얘기를 하시는지 뭐 제가 느끼기에는 예. 충분한 공감대는 형성하기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잣대에 대한 판단도 물론 이제 여야 지지하는 층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고 네. 예, 이런 또 얘기를 하실 거면 예. 특검법을 받아들이시고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하셨다면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예. 뭐 여사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호적이고 뭐 안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시지도 않으시면서 왜 야당에서만 혹독한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비대위원장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지 이게 무슨 변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양측에 대한 아마 총선 전까지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을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예.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다 적용을 해야 된다. 네, 금방 그런 말씀 잘하셨는데 국민의 눈높이를 제발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하나씩 눈높이대로 나가야 됩니다. 맞춰달라는 부탁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다룰 아이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양해를 좀 구하고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언행에 있어서는 여러 의미로 많은 주목을 취임 때부터 받고 있는데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 효과 있다 그리고 앞으로 기대가 된다, 반대층은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에 불과하다 이런 박한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인사에 대한 시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된 인사에 대한 시선은 아마 최근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실망적으로 많이 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일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인데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죠. 앞서 민경우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은 빨리 돌아가셔야 이렇게 발언하면서 민 의원이 사퇴하게 됐고 또 한 위원장은 직접 대한 노인에 찾아가서 사과를 하면서 불을 끄는 듯 했는데 영입 1호 인사인 박상수 변호사가 오늘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분 관련 뉴스가 많았는데 본인이 운영한 커뮤니티에서 여성 혐오 발언을 방치했다는 논란, 또 본인 SNS에 집값 급등할 때 신도시 마음들이 기획 이혼 소송을 벌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사실, 또 가명으로 로스쿨 입시 강사 활동 등 연이어서 이제 이런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고 비대위원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김구 선생 관련 비하 발언까지 어제 오늘 불거졌습니다. 정기풍 의원님, 한 위원장의 비대위원 구성이라든지 또 영입 인재 이분들의 지금 언행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사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 않습니까? 비대위원들이 몇 분이 이제 이런 형태를 보여가지고 물론 이제 한 위원장의 한 인사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 지금 보면은 선민 후사를 강조를 했거든요. 선당이 아니고 국민이 먼저다 예. 이런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눈높이에 맞는 비대위원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사실 그분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지금 보여준 것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 여론이 정말 제대로 된 비대위원들이 선임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걱정과 이제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비대위가 예. 나름대로의 굉장히 젊은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정도의 어떤 개혁 정치를 하겠다 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비대위원들도 거기에 맞는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에는 또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 것이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도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 인재영입위원장 국민의힘에서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목풀인견이죠.
정말 예. 네 참담합니다. 참담하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예. 30살 결혼 못하면 뭐 아기를 안 낳으면 어디로 보내야 된다. 아오지로 보내야 된다고 했나요? 박상수 변호사 예. 같은 경우. 이런 분이 1호 영입 인재였죠. 이런 분이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국무위원들 검증 때도 그렇게 하시더니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이걸 읽다가 예. 말이 아니라 너무 화를 제가 주체하지 못할 예. 정도로 예. 어떻게 이런 사고를 하시는 분이 존재하나? 이게 거짓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수준 이하의 분들을 올리시더니 이게 꾹쭉 가겠구나. 사실 이 정부도 그 이번에 독도를 빼고 네.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 국방부에서 아니라고 또 했지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국민들의 정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가는 거고 네. 성평등을 아예 할 생각이 없나? 이런 생각 자체가 가더라고요. 분노를 넘어서서 네. 좌절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까? 예. 이걸 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화가 넘어서는 이제 분노도 넘어서고요. 어떻게 이런 발언 자체를 하실 수 있는지 일본 여자는 페미를 안 한다는 그런 발언을 한다는 분이 1호 영입이라니요. 물론 이제 그런 관련 글을 방치했다라는 논란이긴 했습니다. 네네. 예. 그렇죠. 이제 본인이 이제 운영자로 있는 커뮤니티에서 있었던 내용이고요. 이제 본인이 직접 운영할 때는 이제 그런 내용들은 블라인드 처리를 했었다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한 1년 정도 지난 그런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박상수 변호사는 잘 알겠지만은 학폭 전문 변호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이라는 단어에 약간 지금 또 반응을 예, 하시네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런 분을 이제 영입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겁니다. 예. 예. 이제 학폭이라는 단어에 반응을 하셨던 것은 이제 그 전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하던 인사마다 좀 학폭이 계속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학폭이라는 단어보다 예. 우리나라의 절반이 여성이고 여성에 대한 편견 자체가 이러신 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주류 생각이 이런 생각이라는 겁니까? 이런 분 자체가 영어 됐으면 사과부터 하는 게 사과도 아니죠. 바로 물러서는 게 당연한 거고 비대위 자체가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사고를 하는 게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죠. 비상대책위원회를 지금 꾸려놨고 그 구성에 있어서 인사에 논란이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예. 국민적인 그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비대위원들이 과거에 아주 오랜 전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일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깎아내리시기에 그런 식의 깎아내리기도 하면은 아니죠. 좀 만약에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의 영입 1호 인재가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굳이 거기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겠고요. 국민들이 이제 어쨌든 인사에 대한 피로감은 좀 공통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뉴스였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해야 돼요. 오늘 퇴원하지 않았습니까? 퇴원 직후 이제 본인의 목소리로 국민이 살려준 목숨 앞으로 국민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 내홍의 회복 절차만큼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비명계 모임으로 분류가 되는 원칙과 상식, 윤영찬 의원 제외하고요.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오늘 탈당했고 내일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까지 예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상민 의원이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합류를 했었고 오늘과 내일 탈당 이슈, 탈당 러시라고 표현도 하던데 앞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왠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또 그런 발언을 오늘 경남에 와서 남기기도 했었고 전방의 압박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여전한 것 같은데요. 한상현 도의원 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분들이 맞지 않으면 나가시는 건 맞다고 보고요. 원칙과 산식에서 3인방. 네, 존중해 드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요. 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언행에 있어서 신중치 못한 부분에 굉장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실망을 했고요. 앞서서 잠깐 한 부분 넘어갔지만
페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일부분에서 박은식 비대위원 네네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 여성 부분만 제가 지칭하는 건 아니었다는 부분 짚고 가야 된다고.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한 비판도 네네네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예. 여성 뭐 성평등 부분만 얘기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예.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분들 조응천 저 이원욱 다른 김종민 네 나머지 부분들의 그 선택은 예.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도 좀 듣고 싶은데 정기풍 의원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민주당의 탈당 러시에 대한. 일단은 이제 이재명 당 대표의 피습 같은 예. 이런 정치 테러 이런 예.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고 예. 그리고 사실 이제 8일 만에 퇴원하셨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고 또 아직 당무에는 복직 하진 않았지만은 예.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당무에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기류로 흘렀던 것이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이라든지 예. 그리고 뭐 부산을 홀대했다. 뭐 부산 지역 의료를 무시했다 이렇게 정쟁화되는 듯한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그 피습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산대 그 외상센터라고 거기로 이제 갔는데 만약에 굉장히 위중한 상태였다면 예. 부산대 권역 외상센터에서 수술을 하는 게 맞았고요. 그렇지 않고 경증이었다면 예. 그러면 119 헬기를 타고 수송해서는 안 됐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실제 그 피습을 당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급한 조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정기풍 의원의 말씀까지 들었고요.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한전주와 함께 뉴스테이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테이블 한전듀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넘어가죠.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고 있는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주고받는 휴대전화 문자가 이제 어제 공개가 됐고 이재명 대표 퇴원 전에 먼저 뉴스로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성희롱성 발언 논란이 불거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징계 수위에 대한 문자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빨리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라고 물었는데 정성호 의원은 당직 자격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간이 컷오프 대상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정성호 의원은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다. 여기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현근택 부원장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는데 탈당을 밝혔던 원칙과 산식의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이게 사당화의 사례다 이렇게 언급했더라고요. 정기풍 국민의힘 의원께서는 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현근택 그 변호사죠. 이번 22대 총선에 성남 중원구에 출마를 예정해 놓고 있었는데 사실 비명계화하고 친명계 간에 어떤 치열한 내부 싸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 성희롱성 발언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징계를 이루어지는데 민주당에 윤리심판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질 내용들이 당 대표하고 또 정성호 의원님하고의 예. 그런 문자 내용을 보면은 친명이면 뭐 징계 수위를 낮추고 또 비명이면 징계수를 높여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보이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더 하실 말씀이 그렇지는 않을 있으신지요? 것 같고요. 한승현 도 의원님. 네. 예. 친명 비명하고 상관없이 아마 정확하게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친명이어서 더 과하게 내리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이렇게 공개된 이상 아마 정확하게 내릴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네. 이 소식까지 이재명 대표가 퇴원 이후에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뭐 하나 더 있다. 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뉴스파다 뉴스테이블에서 다루기도 했었고 MBC 경남 뉴스데스크에서도 짚었던 내용인데요. 이어서 파보겠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우선 공직을 그만두고 출마하는 걸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보통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 앞두고 현직 검사들이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이창구 해당 선거구에 김상민 예비후보가 해당이 되는데 이 김상민 예비후보는 현직 검사인데 게다가 일주일 전 기사를 찾아보니까 국민의힘에 입당도 했더라고요.
지금 이 논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죠. 어떤 대목이 가장 말이 안 아니 됩니까? 그 원래 공직자는 당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직을 가진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가졌으면 말이 안 되는 상태. 징계를 당연히 받아야만 하는 거고요. 예. 이거는 사실상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만약에 우리 당이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탄핵 대상일 만큼이나 여당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검사들도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보고요. 방송통신위원장까지 다 그야말로 뭐 검사들 지금 세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검찰총장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 하는 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끝내 현재 검사들이 출마를 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면서 21대 총선에 그 민주당 황운하 의원 사례를 같이 좀 꼽더라고요.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정기풍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김상민 뭐 검사도 현직 검사 신분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메시지를 내가 출마할 것처럼 보낸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안 맞는 것이죠. 또 공무원의 중립성 의무 위반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 전에 이제 황운하 건이 있었습니다. 현직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예. 뭐 별 적이 없다. 뭐 정당에 가입해도 되고 출마도 할 수 있고 화표가 뭐 수리되든 안 되든 그렇죠. 선이기 예. 때문에 그게 이제 먼저 이런 황운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반복됐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황운하 같은 경우는 그럼 경찰 그 청장이 경고를 했는가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일 때 이렇게 여당의 입장을 다 표명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저희 당에 있었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을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실제 그 출마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내고 강행했단 말이죠. 예. 그게 결국에는 김상민 검사처럼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좀 짧게 듣고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 특별법이 어제 야당 단독으로 국회로 통과했고 어찌 보면 야당이 원하는 대로 완벽한 안대로 통과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 수정안으로 그러면서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으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거든요. 짧게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게 되면 벌써 5번째인데 총선에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정기풍 도의원 한상현 도의원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부권 있고요.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꾸준하게 행사하실 것 같습니다. 또 거부권 행사한다. 네, 네. 예. 안타깝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한 번도 예. 네, 수정 아님에도 네 수정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네, 이태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네, 만나 주시지도 않았고 네, 안타깝습니다. 예, 원안에 들어있던 특검 요구 건안이 삭제됐고 법 시행도 총선인 4월 10일 뒤로 미뤄졌는데 대통령은 거부권을 어떻게 행사를 하게 될지 아니면 받아들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찌릿찌릿 한전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